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1년도 소프트웨어 AI 에듀톤에 참가하는 온보드 팀의 춘천교육대학교 곽태영, 강신명입니다. 저희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엔트리 인공지능과 로봇을 이용하여 지뢰를 탐지 및 제거하는 시뮬레이션 과제를 수행하는 여기는 안전지대 지뢰 제거 대작전 수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수업을 소개하기 위해 가장 먼저 수업 기획의 핵심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후 수업의 구성을 차시별로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업 시연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참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업 기획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팀 수업의 기획은 학생들로 하여금 인공지능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저희는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이 인류의 삶과 행복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게 하면서도 동시에 효과적인 학습 체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실제적인 문제 상황 예시를 통해 인공지능으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수업을 계획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업 기획 중에 발견한 지뢰라는 주제는 비록 우연히 발견하긴 했지만 여러모로 저희 수업 의도와 맞아떨어졌습니다. 지뢰는 전 세계에서 전쟁과 무관한 민간인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지뢰를 안전하게 탐지하고 제거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어 그 기술적 가능성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탐구해보면 흥미로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지뢰는 저희가 수업 시연을 간 철원 지역의 유실지뢰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저희는 철원 와수초등학교로 수업 시연을 갔는데요. 실제로 사전 미팅에서도 학생들은 유실지뢰 문제를 알고 있음을 구두로 답변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주제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 적합한 주제로 만들고자 팀 내 토론 및 멘토 선생님과 여러 차례 소통하여 자료를 다듬었습니다. 이에 따라 엔트리 인공지능과 로봇을 이용하여 지뢰를 탐지 및 제거하는 시뮬레이션 과제를 수행한다는 학습 주제가 설정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과제의 수행을 위한 EPL 플랫폼으로는 학생들이 실과 교과를 통해 배운 엔트리를 선정하였습니다. 또 저희 학생들이 뉴로캠과 햄스터봇을 여러 차시 동안 학습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식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구성해보자는 취지에서 뉴로캠과 햄스터봇을 활용하는 수업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실제 저희 학생들을 염두에 두면서 수업 자원을 채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분류 관련 엔트리 인공지능 모델 중 얼마나 다양한 모델을 채택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텍스트, 음성 모델도 포괄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 수업의 문제의식을 가져가면서도 절차적 사고력 등 소프트웨어 수업의 학습 요소들을 다양하게 포괄하기에는 다른 모델들을 포함하기가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공지능 모델 학습 중에는 이미지 학습을 채택하고 기타 인공지능 관련 블록들을 간단히 체험해보는 형식으로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도와 주제를 확정하니 어떤 교과를 연계해야 할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저희 수업의 경우 실과와 사회과 교과가 연계되었는데 가령 실과 교과의 경우 생활과 소프트웨어 및 발명과 로봇, 사회과 교과의 경우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단원이 본 수업과 연관됩니다. 관련 성취 기준은 화면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기획 의도를 수업 구성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는 디자인 싱킹 모델에 따라 수업 내용을 구조화하였습니다. 디자인 싱킹은 하나의 문제 해결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의 참여자들은 공감을 바탕으로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정의하며 자신들이 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프로토타입, 즉 하나의 시제품을 만들고 이를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겪은 성공과 실패, 피드백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은 문제 해결 능력과 인간 중심적 사고 능력을 신장시키는 학습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감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지뢰 문제에 공감할 수 있도록 동화책, 엔트리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를 동원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기술로 안전하게 지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문제 상황을 정해야 했습니다.
아이디어 내기 단계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중 분류에 초점을 맞추어 인공지능 기술의 원리를 언플러그드로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주어진 자원에서 시뮬레이션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프로토타입 만들기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인공지능 모델과 로봇을 이용하여 지뢰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가상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코딩을 수행하였습니다. 끝으로 테스트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그림 위에 경로를 구성하여 시뮬레이션을 시험해보고 학습 결과를 보충하고 정리하며 인공지능을 통한 삶의 개선의 의의라는 방향성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차시별로 수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관에서 말씀드렸던 디자인 싱킹 모델을 총 6차 시에 걸쳐 적용했습니다. 1차 시에서는 지뢰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의하게 됩니다. 먼저 지뢰밭 아이들이라는 동화책을 함께 읽고 소감을 나누면서 스토리텔링의 힘을 이용해 지뢰 문제를 더 쉽게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겠습니다. 1차 시의 두 번째 활동으로 우리 지역의 지뢰 문제를 뉴스 영상을 통해 보면서 보다 더 가깝고 현실적인 문제임을 깨닫고 깊이 공감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1차 시의 마지막 활동으로 지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여러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지뢰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기술적 도구들에 대해 고민해 보게 됩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소개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이 지뢰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이해하고 상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는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의할 때 기술적인 부분을 더 좁혀 해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합니다. 1차 시의 숙제로 지뢰 문제를 엔트리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코드 소스와 이미지 템플릿을 제공해서 코드와 순차 구조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완성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과제를 해결하고 애니메이션을 직접 봄으로써 학생들은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이를 문제 정의와 해결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2차 시를 시작할 때 과제를 확인하면서 전차 시 학습 내용들을 상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차 시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는 차시로 인공지능을 문제 해결에 활용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원리를 이해해보고 그것을 순서대로 작성하게 합니다. 먼저 인공지능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을 패들릿을 활용해서 확인해봅니다. 2차 시의 두 번째 활동은 인공지능의 분류 원리를 이해해보는 것입니다. 20곡의 게임을 하고 학습지를 작성해보면서 더 적은 질문으로 답을 잘 맞추기 위한 좋은 질문의 특징을 자연스럽게 깨닫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의 이미지 분류 학습에 적용해 보도록 유도했습니다. 2차 시의 마지막 활동은 순서도 작성입니다. 순서도의 개념과 구성 요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순서를 흩뜨려 템플릿을 제시했을 때 순차적으로 구성해 보고 선택 구조를 활용해 보게 함으로써 우리가 해결하려는 문제를 컴퓨터가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유도했습니다. 3차 시는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지뢰 탐지 로봇의 원리를 이해하고 프로토타입을 제작해 봅니다. 특히 인공지능 중에서도 이미지 인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전에 배운 적이 있는 뉴로캠의 연결법, 작동법을 복습하고 여러 이미지 셋을 줘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경험을 해봅니다. 이때 만든 인공지능 모델은 다음 차시들에서도 계속 재사용됩니다. 인공지능 학습은 엔트리를 활용하는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전체 과정을 파악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나오는 학습할 모델 선택하기에서 뉴로캠을 활용하기 위해 분류 이미지를 선택했습니다. 지뢰, 돌, 플라스틱, 캔의 4가지 클래스에 대해 10개씩 총 40개의 이미지 카드를 나눠주고 연결한 뉴로캠으로 촬영해서 바로 학습하도록 했습니다. 수업 시간의 제한과 학생들의 속도에 따라 5개 또는 8개 등으로 줄여서 학습시켜 보았는데 이도 꽤 잘 분류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사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사전에 개수별로 학습 및 분류 결과를 확인해보고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습한 인공지능을 사용하기 위한 블록들의 위치와 기능을 설명하고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서 친숙해지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때 작성한 코드는 다음 시간에 코딩을 완성하면서 재사용하기 때문에 LED 색이나 말하기 내용을 제외하고 구조는 모두 완성해 볼 수 있도록 확인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학습지를 통해 주요 블록의 명칭과 기능을 복습하도록 함으로써 잘 기억하고 다음 차시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줍니다. 4차 시는 햄스터봇을 이용해 시뮬레이션에서 지뢰 제거 로봇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햄스터봇을 다뤄보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조금 더 많은 차시를 투자해서 연결법부터 기본 기능들을 익혀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맡은 와수초 학생들은 햄스터봇을 다뤄본 경험이 있어서 연결법과 주요 기능을 빠르게 복습한 뒤 이번 시간에 주로 사용할 블록들을 확인하는 정도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사전 제작된 오브젝트와 배경들을 미리 제공해서 리메이크하게 함으로써 꾸미기에 드는 시간을 줄이고 학습에 집중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특히 간단한 기억자 코스, 미음자 코스를 통해 반복 구조의 유용함을 인식하고 활용해서 최대한 적은 블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반복 구조를 사용해야 코드가 단순해지고 시뮬레이션에서 지뢰 제거 로봇의 자동화에 유리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경로가 규칙성이 없이 복잡해지면 코드도 복잡해지고 오류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음을 충분히 알려주었습니다. 학습지를 정리하면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면서 배운 것들과 겪은 시행착오들을 적어서 이후 활동에 재사용하며 활용하도록 지도했습니다. 5차 시에서는 지금까지 만든 프로토타입들을 종합해서 시뮬레이션을 직접 실행해 봅니다. 시작하면서 활동지를 통해 이전에 배운 프로토타입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순서도를 그리며 복습해 봅니다. 이때 전에 쓰지 않았던 블록들을 도입할 때는 학습지를 활용해서 해당 블록의 기능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이해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완성된 코드의 예시는 다음과 같은데 이 코드가 나올 때까지 부분적으로 나누어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개의 반복 구조와 1개의 선택 구조, 그리고 새로 배운 인공지능 블록들이 사용되는데 이전에 작성해둔 것들을 순차 구조로 잘 구성하면 되는 것이라서 생각보다 쉽게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수업 안에 단계별로 자세히 지시되어 있습니다. 5차 시에는 시뮬레이션의 가상 공간에 대한 제작도 포함됩니다. 그림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클립 아트를 오려 붙일 수 있도록 지원했고 로봇과 코딩에 거부감을 갖는 학생들의 흥미를 꾸미기 활동을 통해 유발할 수 있도록 순회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코드를 어려워하는 학생의 경우 지뢰 예상 위험 구역을 설정하고 나서 그 구역들을 연결하는 경로들을 사각형으로 배치하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전에 제작한 단순한 코드들을 재사용할 수 있게 되고 코드가 단순해집니다. 이후에 그 주변에 지뢰를 포함한 이미지 카드들을 두어서 지뢰 탐지 로봇을 활용하도록 설계합니다. 5차 시의 마무리는 시뮬레이션을 모둠별로 수행하며 학급 전체가 관람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둠의 시뮬레이션 활동을 보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정리해보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들을 보면서 새로 배운 것들을 강화할 수 있고 차이점들을 찾아내면서 다양한 표현의 가능성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 활동지를 통해 위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과정 전체를 돌아보고 컴퓨팅 사고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했습니다. 6차 시는 지난 5차 시들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복습해서 다지고 몇 가지 기능들을 배우면서 코딩 기술과 능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특히 자주 쓰는 부분은 반복하면서 길어지지 않도록 함수 기능을 소개하고 활용해서 코드를 간단하게 만들어보는 경험을 하도록 합니다. 엔트리의 인공지능 블록들 중에서 번역, 오디오 감지, 읽어주기 블록을 이용해 보지 않았는데 이러한 블록들을 자유롭게 체험하고 활용해서 코딩해 보면서 인공지능 기술의 가능성을 직접 탐색해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느낀 점들을 학습지에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자신이 적은 내용을 패들릿을 활용해 발표하고 공유하면서 전체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새로 배운 인공지능 기술들이 우리 삶을 이롭게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잘 드러나도록 유도해서 추후 인공지능에 대한 흥미, 호기심, 학습 의향이 생길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끝으로 수업 시연 내용 소개와 소감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체 6차시 중 5차시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 중 테스트하기 단계의 수업을 시연하였습니다. 본 수업 시연 전에는 학생들과 멘토 교사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전 미팅을 가지며 교감을 형성하고 프로젝트의 의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의도를 잘 이해하고 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대체로 코딩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다만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코딩을 구성하는 데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못하여 수업의 진행이 기대보다 미진했던 점은 다소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에듀톤에 참가하면서 인공지능 교육에 가지고 있었던 막연한 두려움에 가능성과 아이디어로 도전해보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수업에 대한 개인적인 철학과 문제의식을 점검하고 스스로의 발전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수업을 도와주신 철원 와수초등학교의 김상준 멘토 선생님과 6학년 가람반 친구들 정말 감사합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